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2월 들어서도 미증시는 또 뜨거운 화력을 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관련 내용들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결전의 날이었죠. FOMC 드디어 2월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견조한 고용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은 사실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게 발표는 했는데 ADP 측에서 이거 기후 영향이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 집계하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정말 극심했었고요. 중서부에서도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가 당연히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을 보면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ADP 쪽의 해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인 졸츠 공개가 됐는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용은 탄탄한 상황. 그런데 제조업 경기는 계속 위축세입니다. 기준선이 50인데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 그 아래로 계속 이제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기는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덮는 이슈는 바로 FOMC였죠. 이렇게 긴장감 없는 FOMC가 있었나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정말 그 성명서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봤는데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거의 돋보기를 대고 봐야 문구가 뭐가 바뀌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문구 수정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에 대해서 12월 성명서 때는 상승 압력 속에서 상승세가 지속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 물가에 대해서 톤다운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물가 압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불확실 쪽으로 가능성 쪽으로 살펴본다. 여기도 톤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QT 양적 축소에 대한 부분은 문구 하나만 바뀌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5월 발표한 계획에 의거 진행을 할 것이다. 이전에 발표한 계획들에 의거 진행을 할 것이다.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것처럼 25bp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CME 패드워치상 거의 이제 99% 이상의 베팅이 여기였기 때문에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겠죠. 근데 앞서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그 이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는요. 금리가 올라갔었고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장 초반의 분위기, 특히 이제 다우지수가 크게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파월 의장이 입 열었을 초반은 거의 이제 성명서를 읽는 수준이죠. 그 모두 발언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장이 압박을 받았는데 어떠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니 시장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막 주고받는 그 사이에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건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현장으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You're right. At the December meeting, we all wrote down our best estimates of what we thought the ultimate level would be, and that's obviously back in December, and the median for that was between 5 and 5.25%. At the March meeting, we're going to update those assessments. We did not update them today. 첫 번째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제 물가의 자신감이 정말 컸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이제 3줄 요약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 연준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경제를 사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물가를 잡는 것이죠.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 효과 잘 보고 있다, 물가 우리 때문에 잘 잡힌다라는 내용이겠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디플레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관찰은 안 됐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미래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을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맞물려서 주목받았던 부분은 긴축 방식 변화를 시사하는 멘트였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뭐 긴축을 우리가 다르게 보겠다라고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뉘앙스가 좀 풍겼던 건데요. 과잉 긴축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이 좋아하는 올해 금리 인하, 피봇 없다. 이거는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뉘앙스 변화 이 두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서 성명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 부분에 이제 따로 떼서 여기에다 정리를 해봤는데 12월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페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2월이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2월 성명서를 보면 extent라고 바꿨는데요. 결국에 최종금리라는 걸 지난번에 점도표상의 그 목표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약간 열어놨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시킬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2월 점도표 중간값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를 한 5.1%에 맞춰줬었는데 이 두 문장을 조합하고 함께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거. 다음에 한번 25bp 인상하고 끝내서 최종금리 5%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리처드 번스타인의 저서죠. 소음과 투자를 보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인식일까 현실일까라는 관점에서 현실보다는 이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데이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인식의 변화가 시장의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 그 부분이 간밤 연출이 되면서 리스크 온, 즉 그 위험 자산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섹터별로 흐름도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 정도만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히트맵상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고성장주 위주인데 딱 이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온 현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질주가 두드러졌습니다. AMD가 뭐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어제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이상 폭풍 질주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쪽은 유일하게 이제 많이 떨어졌던 섹터인데 에너지, 요즘 에너지 쪽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국제 유가가 간밤 3%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긴 했는데 한 가지 특징으로 딱 귀결이 됩니다. 작년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더 많이 무너졌었던 이들 성장주가 최근 한 달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에 시장이 추락할 때 유일하게 막 최고치가 나왔었던 이들 에너지 섹터가 여기가 강하자 상대적으로 이쪽이 부침을 겪고 있는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메타는 시간외 거래에서 19%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톡톡히 받고 있고요. 테슬라의 강세가 간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상하이 생산량 증가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바로 상승으로 흐름을 트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가장 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이라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양산할 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코멘트들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국내 이슈 이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뚜렷한 흐름을 하나 꼽자면 테마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고공행진을 보였었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테마가 어제 좀 떨어지면서 이 자금들이 다른 테마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웹툰, 우주, STO, 배터리, 바이오 등이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이거는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는 이후의 꿈이 더 큰 섹터입니다. 앞으로 산업 성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만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꿈 먼저 보실까요? 자, 과기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국회 제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2분기에 한국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
예,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는 스타링크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진출이나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 원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들려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이 위성통신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벌써 2, 3년 전부터 언급이 됐던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돌아다니려면 저궤도 위성이 쫙 깔려서 계속해서 통신을 주고받아야만 이것이 이제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마의 확산 측면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의 저가 매수가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제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국가에서 다 주도를 했죠. 국가 산업이라는 인식이 컸는데 민간 쪽에서 2000년부터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하나둘씩 속속 뛰어들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확실한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지금 탑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이 또 뭐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등도 이 산업에 합류를 하면서 많이 이제 기사화되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의 초고속 인터넷, 6G 테마 재정의 가능성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이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 깔려야만 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테마나 이 시티 같은 스마트 시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러면 통신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 관련 테마주를 확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자 투자뉴스 7 관련된 종목 정리인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신사나 장비, 테마 그리고 위성 장비까지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보도록 하고 STO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TO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종의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발행을 시켜서 이걸 거래하게끔 하는 건데 토큰 일반적으로 코인 등을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것은 실물 자산 베이스가 아니죠. 다른 점은 이것은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이 실물 자산 베이스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걸 쪼개서 증권화를 해서 증권사 등 어떠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징은 크게 법적 규제에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과 유통성 부분에서 이 법적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점도 장착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체크포인트가 좀 있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가 언제부터 되는지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제도화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 뭐 새로운 기회 창출 면에서 금융업계나 자산업계에는 모두 긍정적입니다만 2월 6일에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주식의 희비가 좀 갈릴 전망이거든요. 크게 보면 STO 코인 관련 기업이 있고 STO 거래소 관련 기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상자산 상장 폐지 우려가 어제 뭐 나오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장마치고 나오기는 했는데 좀 보셔야 하는 게 가상자산제도 편입 과정에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이 나눠진다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그 거래소에 있는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시키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소 STO 유통지위를 어떻게 허용을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한국거래소사나 디지털 증권시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다른 거래소 쪽을 허용할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STO 거래소 관련주들의 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주가 반응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